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먼저 저희 후보 지지율부터 여론조사 결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된 리얼미터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에서 5.3%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저희 KSOI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 토, 일에 이제 조사가 된 결과고요. 리얼미터 조사와 굉장히 양상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설 연휴 이후에 민심이 좀 반영이 된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발표됐죠. 14곳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발표들 보는 포인트, 관점은 일단 설 민심. 설 민심이 완료되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번째는 김혜경 씨 의전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V 토론 역량.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결과가 리얼미터 KSOI 두 조사 나타나는데 두 조사 모두 보면 윤석열 후보는 강한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횡보세, 보합세를 좀 양 후보, 양 기관 모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두 후보 얘기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에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강조해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 KSOI와 리얼미터 역시 한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안 후보로서는 TV 토론 이후에도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좀 직면이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대로 지난주에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설 민심을 지나면서 두 자릿수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인지 이제 10% 중반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단히로 말라버릴 것인지 매우 중요한 한 주였는데 10% 표현은 그렇지만 10% 선에 겨우 턱걸이한 조사들이 뭐 두어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단단히 숫자를 좀 기록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번 주가 왜 중요하냐면 벌써 오늘부터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단일화의 어떤 협상력,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으려면 결국 어느 정도 지지율이 되었을 때 협상력이 높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라면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자강론과 이제 연대론이 맞붙어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보였을 때 협상력이 높아질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장 이번 성적표를 보는 가장 곤혹스러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TV 토론에서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하지만 그 영향도 좀 오롯이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안철수 후보에게서는 이번 한 주, 꼭 다음 주 이제 후보 등록이잖아요. 이제 밖으로는 이제 그 후보 안팎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 압박이 쏟아질 텐데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조금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제 선두로 지금 이제 올라선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등락폭이요 소수점까지 갔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 그 후보 개인 지지율과 함께 보조 지표로 꼭 반드시 봐야 될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고 하나는 내년 대선 그 프레임입니다. 지금 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3주 보면은 이제 촘촘하게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번 주 아침에 일종의 뭐 가위자 모양이라 그러는데 가위자 모양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설 연휴 직전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팽팽하게 붙어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서 있었는데 아까 이렇게 설 민심 지나고 지지율이 좀 교착 행보지만 문제는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벌어졌다는 데서 굉장히 좀 아프게 좀 다가올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선 가능성이라면 결국은 나중은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판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까지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나중에 미결정층들에게 표의 쏠림이
급삭스럽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후보 개인 지지율만큼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50 수준에 근접하는 당선 가능성이 예. 나타났다는 것은 대세론을 점할 수 있는 물적 토대나 기반이 좀 갖추어져 간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아닌 지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팽팽하게 삿바잡고 돌았지만 예. 당선 가능성에서까지 좀 밀렸다는 것은 개인 지표 하락보다도 더 크게 선거의 또 구도라든지 나중에 흐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한 주에 빨리 어떤 식으로든 반전, 턴어라운딩 해야 될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이재명 후보의 운명의 한 주. 그렇습니다. 뭐 매주 이제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만큼 이번 대선이 긴박하고 예. 열이 박빙, 살얼음처럼 아주 이렇게 조심스러운 판이라는 거죠. 사건 하나에 따라서 지표의 출렁임이 다르고 그 받아들인 캠프 입장도 다르다는 건데 예. 또 지금 이렇지만 다음 주에 또 윤석열 후보에게는 또 어떤 그렇죠. 이슈가 작용할지 모르는 문제죠. 아마 매주가 모든 후보들에게 운명의 한 그렇습니다.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후보 부인의 영향에 대해서 물어본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가져와 봤습니다. 유독 이번 대선 이 후보보다도 배우자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씨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물어봤습니다. 두 배우자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요. 김혜경 씨가 조금 더 부정적이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교적 나온 이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씨 논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perceived risk라고 하죠. 노출된 악재, 예고된 악재였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논란이 되었다는 점. 이제 김희경 씨 같은 경우는 최신성의 효과,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심리학적 용어로 카타스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좀 뭐냐면 이제 파멸, 파국, 이제 실망, 즉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반감이 더 커진다라는 개념인데 이를테면은 누구보다 공정 또 배우자로서 있던 수행 역할, 역량을 강조했었던 김혜경 씨였기에 지금 뭐 배모 사무관 또 이제 7급 공무원 A 씨의 어떤 사건이 내용이 하나씩 둘씩 까져질수록 예. 그럴 수가 있느냐에 대한 실망 반감이 지금 양 후보의 어떤 양상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김건희 씨 관련도 논란은 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잔불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김혜경 씨를 의혹은 지금 예.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이잖아요. 후보 등록을 앞둔 굉장히 이제 예민한 상황에서 예민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수치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 리스크까지 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안동으로 예. 어디로 지금 열심히 이제 다니고 이제 봉화로 가면서 예. 뭔가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이제 행보가 오랫동안 길어지면서 이제 좀 끊고 이제 반등을 깨야 될 시기에 안에서 이제 악재가 터졌는데 굉장히 좀 악성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좀 쉽사리 좀 불거질 건 아니고 일부에서는 이게 감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할 예. 만큼 이게 여야의 어떤 정쟁의 소재로 떠올랐고 국민 여론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수치다, 현상이다, 사건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 리스크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글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이재명 후보가 이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정봉법으로 가야 되죠. 이게 그렇게 정봉법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말을 키우고 예. 이제 누가 이렇게 해명한다고 입 보태면서 그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식으로 나타날수록 국민적 의혹만 증폭이 되는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사안이 정식으로 이제 감사를 하든 어쨌든 정상적인 경로로 빨리 이제 관계 기관에 맡기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 아니냐. 자꾸 정치 공세로 오래 가고 길어지는 것은 또 그다지 또 좋지만은 않다. 좀 그렇게 김건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서서 살짝 언급이 됐던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가져와 봤습니다. 대선의 막판 변수로 꼽히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결과를 보면 단일화 전망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두 후보 모두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더 이런 결과가 왔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이 입장을 보면 살짝 기류가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가 토일 어저께까지는 가능성이 낮다 높다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낮은 평가가 나온 이유는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액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야 모두 단일화 물꼬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데 만약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면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마주 한다라면 이 수치는 언제든지 좀 바꿔질 수 있는 지금까지의 평가가 높다 낮다가 28대 58이었다라면 이제 공식적으로 연달하면 서로가 말이 좀 오간다라면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다라면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어떤 요건이고 이제 그 모멘텀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급물살을 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까지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여줄 수 있는 평가의 근거가 없었다 그런 이유인데 지금 또 다른 하루 사이에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들이 진정성이 없다. 나는 당선이 목표다. 이렇게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걸 뭐 수치적으로 어떻게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결국 이제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단일화를 하려면은 지난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 합치면 이긴다. 두 번째 것을 중재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3의 기구 내지는 이제 인물들 과거에 이제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대표적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서서히 이제 SNS 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룰 세팅이거든요. 룰 미팅인데 룰을 하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이미 안심번호 신청 발급에서 굉장히 좀 촉박하다. 촉박하다는 것은 후보 등록이 촉박하다는 거고 물론 사전투표, 뭐 인쇄, 본투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로 하기에는 이미 삽바섬, 뭐 유무선 비중, 안심번호, RDD, 적합도, 경쟁력 이렇게 하면 굉장히 국민적 짜증만 일으키거든요. 결국 이제 단판을 통한 이렇게 단일화로 가야 되는데 정치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 어쨌든 받는 쪽은 약세인 후보 쪽에 만족할 만한 내용을 던질 때 그 유인책이 되거든요. 또 이제 그렇다면 또 안철수 후보는 또 그 카드의 수용폭은 어디까지인지 또 국민적인 어떤 거래나 흥정이 아니라 제대로 더 큰 가치를 위한 서로의 또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서로가 적정한 수준에서 오픈해야 될 것 그리고 물밑해야 될 것을 어떻게 좀 잘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이번 단일화의 성공 실패, 곧 이번 대선의 어떤 결과까지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큰 이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TV 토론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시청률이 약 40% 육박할 정도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글쎄요 토론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토론 후에 이미지가 나빠진 후보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비슷한 결과를 받았고요. 물론 지지 후보에 따라서 양쪽으로 좀 답변이 갈리긴 했겠습니다만 이 결과만으로 봤을 때 TV 토론이 딱히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형적인 확정 편향을 나타내는 지표죠.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잘했어. 상대는 못했어. 서로가 마찬가지고. 근데 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시사하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높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 지난 TV 토론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선방, 심상정 후보는 역시 잘했고 안철수 후보는 평타 이상 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쉽다라고 개인적인 평가를 냈어요. 뭐냐면 텔레비전 토론이라는 것이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순발력 있게 전달하는 것.
예. 전달력의 문제였었는데 그 전달력뿐만 아니라 이게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비언어적 요소까지도 같이 좀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식견과 경험, 경륜이 토론 무대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대중적인 평이었고 그 수치가 이대로 좀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는 사실 기대치가 좀 낮았어요.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확실히 잘하네, 뭔가 다른 애라는 그런 평을 얻을 수 있었는데 뭐 준비한 흔적, 공부한 흔적들이 좀 여실히 보였었고 이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토론 능력에는 평균 이상의 호평을 받았지만은 아무래도 그 지지로 연결되기에는 그것이 이제 호감도를 높이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는 작동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지지율 상승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 나타난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패턴이었습니다. 예, 이번 토론 뭔가 시간도 짧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졌는데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TV 토론에서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보면 지금 답변들이 골고루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토론의 질을 좀 높이는 거를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제별로 하자, 1대1 하자, 횟수를 늘리자, 시간 확대다. 결국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많이 듣고 싶다, 많이 보고 싶다인데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좀 후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은 97년도 대선에 김대중 후보가 한국논단이라는 극우 매체에서 주관했던 사상검증 토론회에 나갔어요. 일단 지금의 시점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장이 어디든 반드시 나와서 내가 할 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애티튜드, 자세, 그래서 적극적인 해명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었거든요. 이게 뭐 자료 지참 여부냐, 주관사가 어디냐, 시간대가 어디냐, 요일 이런 걸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 이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주제도 좋고 시간도 좋고 횟수도 좋고 많은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 그런 갈증이 매우 말라 있다, 매우 요구가 높다. 그것을 이제 웅변하는 지표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좀 많이 TV 토론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네,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론의 민심 알아봤고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